선수단 운영비, 선수단 연봉과 그리고 1년 동안 뭐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 비용, 그리고 1년 동안 리그를 치르는 동안에 선수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이동하는 그 모든 비용들을 더한 선수단 운영비가 거의 한 전체 이 1년 예산의 90% 가까이를 차지해요. 뭐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트레이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승은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우승한 팀의 대표이사와 단장이 모그룹에 들어가서 저희 우승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해서 수고했어 막 얘기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재무제표 딱 나오면 야 니네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냐? 23년에 우승팀인 LG가 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네. 그런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승을 도전하려고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번에는 우승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FA는 꼭 데려와야 됩니다. 얼마인데? 125억이요. 125를 달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23년도 재무 실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LG가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단 성적도 1위, 매출도 1위였는데 사실 820억 원 이면에 이제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 14억 원으로 네. 매출은 가장 1등을 했지만 이제 재정 성과는 오히려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즉 매출이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어서 당기 순이익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이 구조 자체가 꼭 팀 순위가 매출에 증가하는 관련이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의 영향인 게 가장 크겠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팀 순위가 높아지면 네. 아무래도 모기업에서 그 계열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홍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들이 많아집니다. 그쵸. 특수 관계자 매출 높아집니다. 아, 그쵸. 매출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팀 어.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관중 동원 능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더 많은 관중들이 나오니까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LG 팬들 다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음지에 숨어있던 LG 팬들 유광잠바 입고 다 나왔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관중 증가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음. 그리고 LG 뭐 아까 유광잠바 얘기했습니다만 유광잠바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아, 굿즈 수입도 굿즈 수입도 구단에, 상당히 좋았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특수 관계자들도 음. 더 홍보하려고 하고 야구장에서. 음.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프로야구 KBO 리그 같은 경우에 뭐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수단 운영비, 선수단 연봉과 그리고 1년 동안 뭐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 비용 그리고 1년 동안 리그를 치르는 동안에 선수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이동하는 그 모든 비용들을 더한 그쵸. 선수단 운영비가 그렇죠. 거의 한 전체 이 1년 예산의 90% 가까이를 차지해요. 근데 이 90%가 차지하는데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써야겠죠.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고액의 FA 선수들 데려오거나 고액의 FA 계약을 또 맺어야 되죠. 우리나라 그 KBO 리그 10개 구단의 단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단장님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봉 협상을 할 때 네. 연봉 결정을 하고 나면 보통의 선수들은 그러니까 단장이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을 수 있다. 그런데 FA 계약은 구단주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모기업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돈을 네, 쓸 돈이 때는 많거든요. 결제자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근데 우리 팀별로 보면 선수단 연봉의 평균적으로 네. 60%를 차지하는 게 FA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네. 무슨 말이냐면 FA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을 얼마나 잘 데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팀 성적이 갈라진다라고 보게 되면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만큼 선수단 운영비가 올라가요. 쓰는 돈도 많아져요. 그 선투자 개념이겠네요. 그리고 네. 뭐 또 마찬가지로 우승을 하게 되면 네. 내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우승을 하게 되면 선수단 전체 연봉이 또 올라갑니다. 그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는 우승 인센티브도 올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승했기 때문에 연봉 협상 때 대부분 다 인상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우승했으니까 연봉 좀 깎자는 맞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네. 우리 우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깎아. 야 우승했으니까 너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한때 그 구단 관련돼서 혹시 그 스토브리그라고 드라마 네네네. 그게 혹시 드라마에서 작년에서 보면 그 배우 남궁민 분이
그 스타 그 4번 타자를 이렇게 네. 약간 좀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네, 네. 이유로 약간 좀 이렇게 내쫓는 장면도 나오는데 네.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일까요? 뭐 일단은 아주 드물게 나올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플로리다 말린스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윈나우라고 해서 지금 당장 우승 전력을 갖추겠다라고 해서 돈을 펑펑 쓰면서 FA 뭐 다른 선수 고액 연봉자들 트레이드해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팀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팀에 있는 그 주축 선수 다 내보냅니다. 거의 용병으로 그냥 쓰는 재정이 거네요. 없으니까. 일회용 용병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우리는 프랜차이즈 스타 트레이드도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아까 수도브리그 얘기하셨지만 그 4번 타자를 내보낸다고 기사가 났을 때 팬들이 드림즈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게 그쵸.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백승수 단장 뭐 하는 거냐, 그쵸. 나가라 뭐 이런 댓글들 막 나오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선수들 뭐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트레이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경직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적 시장. 그렇죠. 이적 시장도 많이 경직돼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팀 성적이 음. 곧 구단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못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프로야구만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뉴욕 양키스인데 뉴욕 양키스가 2010년대에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소위 말해서 뉴욕 양키스 구단 측에서 야 우리 그 선수단 운영비가 너무 많은데 좀 줄이자.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스타급 선수들 혹은 대형 FA 계약을 체결하는 걸 좀 꺼려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선수단 운영비가 전체 1년 예산의 97%를 넘어섰던 뉴욕 양키스가 90% 이하대로까지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팀 구단의 재무 상태는 건전해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랬거든요.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관중 수입이 뚝 떨어져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관중들이 양키 스타디움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는 성적이 이렇게 포스 가려고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중계권료도 깎이거든요. 다음 협상 때.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구단 그 관중 입장료, 수익과 그 다음에 중계권 중계권료인데 네. 이 두 개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키스가 그러니까 전략을 변경합니다. 투자를 하자. 선투자로. 네, 돌아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투자를 해도 순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입장 수익과 중계권료 수익이 증대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럴 요인이 많지 않겠네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약간 사회 공헌적인 성격. 그러니까 우승은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우승한 팀의 대표이사와 단장이 모그룹에 들어가서 저희 우승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해서 수고했어 막 얘기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재무제표 딱 나오면 야 니네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냐? 23년에 우승팀인 LG가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그런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승을 도전하려고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번에는 우승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FA는 꼭 데려와야 됩니다. 얼마인데? 125기요. 125를 달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단을 관리하는 모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이 광고 효과가 실제로 우리가 쓴 돈만큼 나올까라는 의문도 있을 거고 사실 그게 정확하게 숫자로 측정되기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다 계량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참 그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렇죠. 사실은 뭐 작년에 LG가 우승해서 LG 노트북이 더 많이 팔렸냐라고 따져보면 그거는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테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적과 재정 성과는 매출은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좀 애매하다. 구단 자체로만 보면. 근데 LG의 특수 관계자인 이제 LG의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에도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반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 3년 전쯤에 SK가 사실은 원래 인천 야구단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신세계가 인수를 한 개념인 거죠. SK는 떠다면서 약간 그때 뉴스에 이렇게 나왔었던 게 제일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는 비영리적인 활동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야구는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차라리 다른 걸 하겠다라고 들렸거든요. 아니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이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죠. 저도 역시 이제 네. 뇌피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뭐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네. 했을 때 야구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10개 야구단, 즉 10개 야구단의 이제 주주들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구단을 운영하는 게 과연 지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죠. 대표적인 게 네. KT 그 NC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 음. NC 모기업인 NC의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아. 야구단 언제 접을 거냐, 언제 매각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NC가 막 우승했을 때 뭐 집행검 들고 나오고 막 그때. 근데 그게 네. 그 NC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네. NC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NC가 우승했다고 해서 오히려 쓰는 돈이 네. 그 돈을 왜 쓰고 있냐? 오히려 그 돈으로 더 좋은 개발자를 아. 데려오고 네. 더 게임 홍보에 앞장 마케팅 활동에 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게임 회사가 음. 야구단으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왜 거기다가 쓰고 있냐? 아. 이게 주주총회 때마다 나오는 이게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NC가 우승한다고 해서 리니지의 접속자들이 더 많아지지는 않을 수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 리니지가 기사는 몇 번 나겠죠. 집행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NC 주주들 입장에 보면 음. 오히려 NC 주주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음. 김택진 대표이사가 야구를 좋아해서 본인 개인의 취미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폄하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 그래서 NC 구단은 늘 그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네. 야구단 매각은 없습니다라고 또 NC 팬들을 달래야 돼요. NC 팬들은 팬들대로 달래야 되고 네. 또 이 주주들은 주주들대로 네. 또 달래야 되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사실 유일하게 모기업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가 있는데 사실 키움 히어로즈 모기업은 없지만 즉 주주는 이제 키움이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그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는 키움증권이랑 이제 그런 이름에 대한 이제 로열티 대가를 좀 홍보 효과로 받기로 한 계약이 있더라고요. 네이밍 스폰서라고 하죠. 네, 원래 네이밍 스폰서. 키움이 이제 그 이전에 넥센 히어로즈, 네. 우리 히어로즈로 출발했었는데 현대를 인수해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서 출발했을 때 그때부터 이장석 지금 구속돼 있는 이장석 전 대표가 네. 어떻게 모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냐라는 음. 질문에 대해서 네이밍 스폰서 개념을 도입해서 자생력을 가져보겠다. 어. 야구단만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그 넥센 타이어와 네이밍 스폰서를 맺어서 네. 운영을 했었고 또 처음에는 이제 우리 히어로즈 때는 우리 담배라는 회사와 또 어. 네이밍 스폰서를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이밍 스폰서 비용을 받는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키움이 선수들을 팔아가지고 그렇죠. 현금 트레이드를 많이 하면서 사실 또 운영에 보탬을 하고 뭐 그래서 넥센 하면 가난한 구단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는데 실제로 네이밍 스폰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서 계약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키움은 모기업이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마케팅과 자생력을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전 직원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움은 이제 엄마 품이 없다 보니까 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잘해야 되고 약간 그런 가장의 느낌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해야 돼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키움은. 사실은 이 전에 한번 그 순이익 보시면 2023년에 키움이 유일하게 당기 순이익이 191억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이 히어로즈가 매년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다음에 얘기할 이종료 수입 때문에 히어로즈가 가장 큰 이익을 봤는데 2023년에 이직한 그 저희 이정후 네, 이정우 선수. 선수.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환산해 보니까 6년간 대략 한국 돈으로 1,500억 원의 계약을 했고 연봉으로 따지면 250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거의 역대급인 거죠 한국 선수들로 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포스팅 계약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 좀 뭐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규약이 바뀌었어요. 음. 예전에는
구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돈을 받아갔는데 구단이 받아가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구단과 선수가 계약한 돈에서 일정 부분을 받아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포스팅 비용 자체 포스팅 금액을 얼마를 쓰느냐 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포스팅 금액이 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정우 선수가 더 큰 계약을 하고 갔는데 네. 금액을 보시면 이정우 선수보다 유현진 선수가 포스팅이 더. 포스팅 금액이 더 커요. 이 포스팅 금액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면은 구단이 가져가는. 구단이 받는 거예요. 아. 선수를 FA가 되기 전에 이제 다른 구단이 내주는 이 종류의 개념이죠. 그런 원구단에 내주는. 주는 개념인데, 근데 지금은 계약 총액의 얼마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구단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포스팅 금액을 더 입찰 형식으로 경쟁하듯이 더 많이 쓴 구단이 권리를 가져갔던 그때에 비해서는 포스팅 금액 수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총 그 6명의 한국인 KBO 리그 선수들이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는데 예. 6명 중에 4명이 넥센, 키움. 그러니까 히어로즈 출신이에요.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저 수익만 어떻게 보면 저 4명 보낸 수익만 네. 500억이 넘거든요. 근데 돈으로. 진짜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사실 모기업이 있는 다른 구단들은 오히려 이런 포스팅에 대해서 더 소극적인 건가요? 그럼?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네. 히어로즈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다른 구단들 대비해서 예. 히어로즈는 엄마 그- 품이 없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인 게 오히려 구단이 뭐 밀어줍니다. 해외 진출을. 계속 이제 선수들을. 밀어주고 뭐 좋은 선수들은 해외 진출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 그러니까 FA로 떠나버리면 히어로즈는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FA 되기 전에 해외 진출하라고 등을 떠밀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에이전시라든지 해외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주고. 근데 이제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좀 난색을 표했죠. 이런 차이가 있죠. 그 구장들이 난색을 표한 이유는 뭐 스타 플레이어가 떠나는 거에 대한 팬들의 반발? 그것도 있고 역시 성적에 대한 걱정, 아. 뭐 스타 플레이어가 떠났을 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흥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요즘은 최근 분위기는 바뀌었죠. 최근 분위기는 뭐 해외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고 선수의 의지가 강하다면 그쵸. 밀어주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KBO 리그의 흐름이고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히어로즈의 등장 이후에 네. 좀 많이 뭐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키움이라는 이름 자체가 선수를 키운다. 뭐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실제로 넥센 시절부터 네. 히어로즈는 좋은 선수를 받아서 네. 그 좋은 선수에게 일찍부터 기회를 주는 팀. 그래서 선수 육성에는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키움은 이제 하위권에 왕당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 때 이제 좋은 지명권 순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스카우트 팀들이 또 선수 보는 안목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넥센 시절 같은 경우 김신 감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이 선수 육성 쪽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코칭 스태프들로 짜져 있었고. 근데 선수 육성을 그렇게 잘해서 저렇게 트레이드가 잘 되는데 구단 성적과는 좀 별개였나 보네. 상관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 드리는 게 구단 성적이 낮아야만 네. 다음에 좋은 신인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하면 탱킹이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 지금 꼴찌거든요. 네. 올 시즌 꼴찌를 네,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최하위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키움 히어로즈는 웃는다. 너무 기쁠 거다. 네. 9등이나 8등 했으면 큰일 났는데 10등이면 뭔가 더 그런 게 있나요? 지명권 순위가 그 전에 순위 역순으로 가거든요. 신인 선수들이 이제 고졸 선수들, 뭐 대졸 선수들 나오잖아요. 드래프트 데이가 열리잖아요. 드래프트 데이가 열리게 됐을 때 그때 순위가 키움보다 1등이에요. 키움이 먼저 고른 다음에 다른 구단들이 골라야 돼요. 그럼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겠네요. 내가 시비를 하고 다음에 가장 떡잎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워서 잘 키워서 메이저리그에 보내면 우리가 구단의 국위 선양도 하고 국위선양 플러스 선수 입장에서도 좋고 네.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고 네. 구단의 순위와는 관계없이 네. 구단은 막 192억 원의 영업이익 내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뭐 가재 잡고 모두가 해피한 구조가 된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국 프로야구 구단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이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NPB 일본 프로야구의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이 비슷한 사례예요.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마쓰다 자동차가 그 모기업으로 있습니다만 마쓰다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해주지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히로시마는 일본 프로야구 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구단으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정말 좋은 선수가 등장해요. 네. 그 좋은 외국인 타자가 등장하고 좋은 외국인 투수가 등장해서 리그를 씹어 먹어요. 그러면 팬들은 갈수록 불안해져요. 내년에 재계약 불가거든요. 걔를 잡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히로시마는.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가 팀에 처음 들어왔다 입단해서 네. 이 팀에서 잘 성장해서 FA가 될 시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수가 작별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잘 가라. 키우는 약간 그런 마음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또 어린 선수들 데려와서 키워내고 하는 구조를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가져갔거든요. 키움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유현진 선수와 같이 뛰었던 그 LA 다저스에서 같이 뛰었던 일본인 투수 마에다 켄타 같은 경우도 히로시마 출신이거든요. 히로시마에서 포스팅 금액으로 많이 도와줬고, 근데 히로시마는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히로시마 구장 자체를, 야구장 자체를 시에서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야구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단 재정이 예전같이 막 가난하지 않아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에다 포스팅 비용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신들이 그 훈련하는 뭐 다른 곳에 거기 또 야구 시설 지으라고 기부도 하고 돈을 거의 다 썼어요. 히로시마에 기부하고 뭐 다 외부에 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우리 구단들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려면 지자체들이 조금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 키움도 근데 저만큼 이제 돈을 벌었으니 뭔가 또 신인들 양성하고 이런 데 돈을 쓰겠네요. 네, 그렇죠. 그 특히 키움은 좋은 게 돈을 벌었으면은 이래라 저래라 할 모기업이 없으니까 특수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재정적 자립과 자율성은 어떤 구단보다도 뛰어나겠네요. 근데 키우면 이제 고민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윈나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윈나우. 무슨 말이냐면 네. 앞서 뉴욕 양키스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구단을 운영하고 구단의 재무제표의 재무상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소극적으로 구단의 재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위를 중하위권으로 유지해 나가는 전략을 쓰게 되면 관중들이 떠나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팬들이 떠나죠. 네. 우리는 뭐 중계권료 수입을 개별 구단이 협상을 할 수 없지만 네. 관중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실질적으로 키움도 딜레마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꼴찌 팀에서 저렇게 최고의 이적료를 받는 선수가 나온다는 게. 최고 이적료를 받는 선수가 나오고 꼴찌팀이 재무제표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구 성적은 꼴등인데 재무 성적은 진짜 압도적 1등이야. 심지어 엄마 품도 없는데 1등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지금도 뭐 사실은 독립법인들인데 네. 모두 다 네. 그러니까 모기업을 다 떠나버리면 아. 키움처럼 오히려 경쟁력을 갖고 재무제표가 건전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네. 그냥 가서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소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그 마케팅이나 스폰서 계약할 때 비딩을 좀 할 수 있는 구조, 입찰 경쟁을 좀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지금은 그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도 불가능하죠. 아, 그렇죠. 모그룹이 있는 존재하는 사람 앞으로도 불가능하죠. 모그룹에 이제 뭐 이제 의사결정권자의 결정 도장이 없는 한은 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5그룹의 그 누구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LG 그룹에서 누가 삼성 광고를 승인해 줍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분은 제가 볼 때 그분이 목이 날아갈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참 키움증권의 경우가 그래서 진짜 독특한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9개 구단과는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기도 하고 24년에 키움은 아직은 포스팅 시즌이 아니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가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가 이미 콕 집어놓은 김혜성 선수가 있어요.
김혜성 선수가 지금 포스팅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 올해도 키우면 포스팅 금액을 잭팟을 한번 노려본다. 그게 10월, 11월이죠. 12월 넘어가야 되죠. 12월 넘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이제 스토브리그에 접어들어야 되니까. 아 대박이네요, 진짜. 그 김혜성까지 보내면 이제 압도적이죠, 뭐. 진짜 재무적으로는 최고의. 제가 볼 때 야구 사관학교 되는 거예요. 이건 메이저리그 팜이에요, 팜. 메이저리그에 보내는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구단. 티켓 판매했던 업체들 분석을 보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30대 여성이 1위 그리고 20대 여성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그런 근데 평론가님은 네. 한 20년 전부터 해설 쭉 해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게 20년 전에도 이런 비중이었나요? 상상도 못했죠. 그럼 그때는 어땠나요? 20년 전에 야구장 가면 무서웠죠. 몰래 소주 다 반입해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 안 넘어가지고 소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산아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밈이 예, 밈이 돌아갔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야구장 가면 무서웠어요. 욕설도 많이 하고 술 취한 분들이 막 시비도 붙고 못 그러니까 소위 날라왔겠네요. 말해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들렸거든요, 도처에서. 네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뭐 버스에 불 지른 것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막 버스 네. 막 치고 막 그랬던 거. 선수단 버스 방화 사건도 있거든요.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 역사에는. 와. 근데 어떻게 20대 여성들이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옛날 야구장은. 약간 경마장 느낌이네요. 네, 어떻게 근데 보면. 지금은 네. 정말 20대, 10대, 30대 여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